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노은숙은 눈을 떴다. 67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다. 좁은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멀리 도심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은숙은 이불을 개며 작은 방을 둘러봤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 한 대. 이게 전부였다. 벽에는 먼지 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20년 전 남편과 찍은 사진. 그 옆에 어린 아들 정현우가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졸업사진. 현우야. 은숙은 아들 사진을 쓸쓸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현우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작년에 결혼했다는 소식도 먼 친척을 통해 들었을 뿐이다. 은숙은 냉장고에서 김치와 멸치볶음을 꺼내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국영은행 디지털 전환 완료. 30년 전 설계된 시스템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후. 은숙은 밥을 씹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30년 전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다. 당시 37살 국내 최초 여성 수석 개발자였던 노은숙.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보안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만들었던 그 시절. 하지만 그건 이미 먼 과거였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은숙은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겼다. 강남의 아파트, 주식, 예금.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왜?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최전선에서 싸워온 탓에 지쳤던 걸지도 모른다. 아니면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깊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걸지도. 오전 6시 30분. 은숙은 깔끔한 면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 단지. 은숙이 일하는 집은 30층 펜트하우스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은숙은 습관적으로 자세를 고쳤다. 등을 곧게 펴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노은숙이 아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로 변신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아, 은숙 이모님. 오셨어요? 문을 연 건 이 집 주인 이정희육 씨이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여성으로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자녀는 딸 하나였다. 네, 사모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리요? 이모님 덕분에 집이 이렇게 깨끗한 거죠. 어제 딸아이가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그애 좋아하는 잡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재료만 있으면 금방이죠. 은숙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반짝였다. 식기세척기, 인덕션, 대형 냉장고. 모두 은숙이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은숙의 손은 능숙했다.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고 양념을 배합하는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빨랐다. 마치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듯 모든 단계가 계산되어 있었다. 이모님, 정말 요리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레스토랑 해도 되겠어요. 정희가 부엌에 들어와 감탄하며 말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은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프로그래밍과 요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정확한 순서,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결과에 대한 예측. 코드를 짜든 음식을 만들든 본질은 같았다. 오후 2시쯤 집안 청소를 마치고 은숙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유미 왔나 보네.
정희가 반갑게 문을 열었다. 들어선 건 3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차유미. 명품 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엄마 나왔어. 그래, 우리 딸. 회사는 어때? 바빠 죽겠어. 다음 달 팀장 승진 발표 앞두고 있잖아. 정신없어. 유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그러다 청소를 하고 있는 은숙을 힐끗 쳐다봤다. 아, 이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갑했다. 은숙은 그걸 느꼈다.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며 살아온 그녀는 진심과 가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네, 유미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이요. 바쁘긴 한데. 뭐? 유미는 대충 대답하고는 어머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은숙은 다시 청소에 집중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엄마, 나 다음 주 승진 축하 파티 있다며? 꼭 와야 해.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이 팀장 되는데. 근데 있잖아. 회사 사람들 다 오는데 너무 수수하게 입지 마. 좀 품위 있게. 알았어. 걱정 마. 은숙은 대걸레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 하지만 유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나저나 엄마 여기 청소하는 이모님. 좀 바꿔. 너무 구식이잖아. 유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은숙 이모님 정말 성실하게 일하셔. 알았어.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은숙은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구식.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 67세의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녁 6시 은숙은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섰다. 정희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주며 고맙다고 말했다. 은숙은 공손히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가 되자 은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은숙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은 마치 시간 속을 달리는 것 같았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1990년대 중반 국영은행 본사 전산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늘어선 거대한 공간. 그 한가운데서 은숙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였다. 노 부장, 이 코드 다시 확인 좀 해봐. 선배 개발자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은숙은 눈을 찡그리며 코드를 분석했다. 5분 후 그녀는 정확히 문제점을 짚어냈다. 여기 이 루프 구조가 잘못됐어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시스템이 다운될 겁니다. 뭐? 아, 맞네. 노 부장 눈은 정말 그냥 경험이죠. 은숙은 담담하게 말하고는 직접 코드를 수정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주변 동료들이 감탄하며 지켜봤다. 당시 은숙은 업계의 전설이었다. 남성 중심의 IT 업계에서 실력 하나로 자리를 지킨 여성. 그녀가 설계한 시스템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남편의 병이 발견됐다. 말기암. 은숙은 승진을 포기하고 남편을 간호하는 데 전념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왜? 은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아마도 너무 지쳤던 것 같다. 늘 증명해야 했다. 여자도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남편을 잃고 나니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졌다. 아무도 모르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다. 은숙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은숙은 다른 집에서 청소일을 했다. 50대 부부가 사는 아파트였는데 주인 부부는 친절했다. 은숙에게 차도 대접하고 쉬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모님, 아드님은 잘 지내세요? 여주인이 물었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지내죠. 아마요? 자주 못 보세요? 바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은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여주인은 그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점심시간, 은숙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은숙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현우가 어렸을 때 그녀도 저렇게 공원에서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일에 치이고 승진에 몰두하고 어느새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다. 엄마는 일만 중요한 거야? 16살 현우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다. 은숙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니야, 현우야. 우리 가족이 잘 살려면. 하지만 현우는 돌아섰다. 그 후로 모자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다. 은숙은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샤워를 하고 낡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천천히 부팅됐다. 10년 된 컴퓨터였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은숙은 습관적으로 뉴스 사이트를 열었다. IT 뉴스, 금융 뉴스, 그리고 국영은행 관련 기사들. 여전히 그녀가 만든 시스템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30년 전 설계된 보안 프로토콜, 여전히 최고 수준. 은숙은 기사를 읽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만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 문득 메일함을 열어봤다. 스팸 메일 몇 개. 그리고 오래된 메일 하나. 10년 전 은퇴할 때 동료들이 보낸 작별 메일들. 은숙 선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 부장님,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은숙은 메일을 닫았다. 연락할 일이 없었다. 아니,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그 세계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현우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수학여행. 은숙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현우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대답은 없었다. 빈 방에는 노트북 소리만 웽웽거렸다. 다음 주 월요일, 은숙은 다시 청담동 빌라로 향했다. 오늘은 유미의 승진 축하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정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이모님, 오늘 저녁에 딸아이 파티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케이터링 업체가 오긴 하는데. 물론이죠, 사모님. 은숙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세팅했다.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오후 4시쯤 유미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흥분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엄마, 발표 났어. 내가 팀장 됐어. 축하해, 우리 딸. 정희와 유미가 껴안았다. 은숙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자신의 아들도 저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면. 하지만 현우는 없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유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상사까지.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은숙은 뒤편에서 음료를 나르고 접시를 정리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움직였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유미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정말 열심히 했거든.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유미는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때 한 남자가 유미에게 다가왔다. 회사 부장급으로 보이는 40대 중반 남성이었다. 차 팀장 축하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은행권 시스템 업데이트 프로젝트 맡게 됐죠? 엄청 큰 건데. 은숙의 귀가 번쩍 뛰었다. 은행 시스템? 그녀가 30년 전 설계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 네, 맞아요. 솔직히 부담되긴 해요. 오래된 시스템이라 구조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그래도 차 팀장이면 해낼 거 아니에요. 유미는 자신감 있게 웃었다. 은숙은 주방으로 돌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유미가 다룬다니. 묘한 기분이었다. 파티는 밤 10시까지 계속됐다. 은숙은 묵묵히 일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하철에서 은숙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게 옳은 걸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외로웠다. 깊고 어둡고 끝없는 외로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빈 방이 그녀를 맞았다. 은숙은 불을 켜고 낡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됐을까? 하지만 눈물도 잠시. 은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내일도 일해야 했다. 살아야 했다. 그렇게 노은숙의 평범한 하지만 외로운 일상은 계속됐다. 토요일 오후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요즘 들어오는 전화라곤 스팸 전화뿐이었기에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현우야? 정말 현우 맞니? 네, 엄마. 저예요. 은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 잘 지냈니? 결혼했다며? 축하한다. 아, 네. 그게.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한번 오셨으면 해서요. 은숙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들이 자신을 초대하다니. 며느리도 만날 수 있다니. 그럼. 당연히 가야지. 몇 시에 가면 되니? 오후 2시쯤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았다, 현우야. 꼭 갈게. 전화가 끊긴 후 은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꼭 쥐고 서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3년 만이었다. 3년 동안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만나게 된다. 은숙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다. 일요일 아침 은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좁은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나물 반찬들. 유미라고 했지. 어떤 아이일까? 은숙은 음식을 만들며 상상했다. 분명 현우가 선택한 여자니까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10년 전에 산 옷이지만 잘 보관해뒀던 거였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원래도 화장을 거의 안 했지만 오늘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전 11시 은숙은 큰 보자기에 음식을 싸서 집을 나섰다. 아들이 보낸 주소는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이동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반이었다. 은숙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했다. 떨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괜찮아, 노은숙. 내 아들이야. 며느리도 좋은 사람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은숙은 아파트동으로 들어갔다.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1503호. 은숙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를 마주한 건 차유미였다. 유미 씨? 은숙은 깜짝 놀랐다. 청담동 빌라에서 봤던 그 여자. 승진 축하 파티를 했던 그 여자가 며느리라니. 유미도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다. 아,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마지못해 나온 것 같았다. 은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유미 씨. 아니, 유미야. 나야. 내가 우리 며느리였구나. 네. 들어오세요. 유미는 문을 열었지만 환영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은숙은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차가웠다. 현대식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은숙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 현우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조금 늦는데요. 곧 올 거예요. 유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은숙은 보자기를 풀며 말했다. 음식 좀 만들어 왔어. 현우가 좋아하던 갈비찜이랑. 아, 그냥 거기 놓으세요. 유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음식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은숙은 주방 쪽으로 가서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려 했다. 어머님. 유미가 불렀다. 은숙은 돌아섰다. 네. 음식은 현관에 두세요.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현관에? 네. 냉장고가 좀 가득 차서요. 은숙은 냉장고를 보았다. 반도 안 차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알았어. 은숙은 다시 현관으로 가서 음식을 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유미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미야, 차라도 한잔 할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세요? 이 차가운 분위기에서 은숙은 소파 끝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유미야. 네. 현우랑.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짧은 대답.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은숙은 손을 꼭 쥐었다.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할까?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20분쯤 지났을까? 유미의 전화가 울렸다. 응, 여보. 응. 어머님 오셨어. 지금 못 와? 회의가 길어진다고. 알았어. 유미는 전화를 끊고 은숙에게 말했다. 현우가 회의가 길어져서 3시는 돼야 온대요. 그래. 알았어. 은숙은 실망감을 감추려 애썼다. 또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유미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저 좀 급한 일 있어서요. 하고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은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집에 초대받았는데 혼자 거실에 앉아있다니. 시간이 흘렀다. 은숙은 거실을 둘러봤다. 결혼사진, 여행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은 없었다. 오후 2시 반쯤 은숙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졌다. 유미의 방문을 노크했다. 유미야, 화장실 좀. 아, 복도 끝에 있어요. 은숙은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유미의 방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어떻게 정말 불편해 죽겠어. 은숙은 걸음을 멈췄다. 응? 아니, 남편이 꼭 초대하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정말. 내가 왜 이런 걸 감수해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숙은 벽에 기대섰다. 있잖아. 그 사람 진짜 촌스럽더라. 옷도 그렇고. 완전 시골 아줌마 스타일이야. 우리 회사에서 청소하던 그 아줌마 맞아. 그게 내 시어머니라니 진짜 웃기지 않아? 은숙은 숨이 막혔다. 다음 주 내 승진 축하 모임 있잖아. 절대 데려갈 수 없어. 동료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우리 시어머니 가사 도우미예요.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웃는 듯한 웃음. 아,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남편한테도 말해야지. 앞으로 집에 부르지 말라고. 은숙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진정해, 노은숙. 진정해.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다.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10분쯤 지났을까? 유미가 방에서 나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 화난 표정이었다. 어머님,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현우가 3시 반은 돼야 올 것 같대요. 그래.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감췄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유미는 다시 핸드폰을 보며 소파에 앉았다. 은숙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은숙은 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걸 지켜봤다. 1초, 2초, 3초. 마치 고문 같았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유미가 달려가 문을 열었다. 여보, 왔어? 현우가 들어섰다. 정장을 입은 아들의 모습. 은숙은 벌떡 일어났다. 현우야. 엄마. 오셨어요? 현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살이 조금 쪘고 머리카락도 짧게 잘랐다. 하지만 여전히 은숙의 아들이었다. 그래, 너 보려고 왔지. 은숙은 다가가려 했지만 유미가 현우의 팔을 잡았다. 여보, 피곤하지? 회의 오래 했다며? 응, 좀 힘들긴 한데. 엄마 앉으세요. 제가 차 좀 가져올게요. 현우는 주방으로 갔다. 유미도 따라갔다. 은숙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주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왜 오늘 어머님 부른 거야? 그게 너무 오래 안 배워서. 며느리도 소개하고. 에이, 나 바쁘다고 했잖아. 다음에 하지. 미안해. 그래도 오늘은. 알았어. 은숙은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더 아팠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 아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현우가 차를 들고 나왔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하면서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 건강 조심해라.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침묵. 또 침묵. 유미는 계속 핸드폰만 봤다. 저기. 은숙이 입을 열었다. 음식 좀 만들어 왔는데. 현우,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이랑. 아, 네. 고마워요, 엄마. 나중에 드세요. 맛있을 거야. 네. 또 침묵. 은숙은 참다 못해 말했다. 현우야, 엄마가 오늘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구나. 너희도 바쁠 테고. 벌써요? 저녁이라도 같이.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내일 일 있어서. 은숙은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어색한 태도. 견딜 수 없었다. 그럼 엄마 갈게. 너희 잘 지내라.
엄마. 현우가 일어섰다. 하지만 유미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유미의 목소리는 마치 손님을 배웅하는 것 같았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은숙은 자신이 가져온 음식이 여전히 현관 바닥에 놓여 있는 걸 봤다. 아무도 냉장고에 넣지 않았다. 유미야. 네. 음식. 냉장고에 넣어둬. 상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알겠어요. 하지만 유미의 눈빛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엄마. 현우가 따라 나왔다. 엄마,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현우야. 은숙은 아들을 보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넌 유미 잘 돌봐줘. 알았지? 네, 엄마. 그래. 잘 있어라. 은숙은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숙은 눈물을 참았다. 1층에 도착해서도 참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도 참았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숙은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나이 들어서 정직하게 일하며 사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어? 은숙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은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현우에게서 온 거였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은숙은 문자를 읽고 쓴 웃음을 지었다. 조만간? 언제? 또 3년 후?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다. 은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후 6시였다. 은숙은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다. 빈 방, 냉랭한 공기, 그리고 깊은 외로움. 은숙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다. 현우야,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니? 대답은 없었다. 빈 방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월요일, 은숙은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했다. 일을 해야 했다. 살아야 했다. 청담동 빌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은숙은 어제를 떠올렸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어색함, 그리고 버려진 음식.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이 가져간 음식, 현우와 유미는 먹었을까? 아니면 그날 저녁 은숙이 청담동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정희가 말했다. 이모님, 혹시 목동 쪽 아세요? 유미 집 근처인데. 네, 알아요. 오늘 유미한테 좀 다녀와야 하는데 이모님 가시는 길이면 같이 가실래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네, 그러죠. 두 사람은 함께 목동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딸 자랑을 했다. 은숙은 듣는 척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유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다. 정희가 짐을 들고 앞장섰다. 은숙은 뒤따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보자기가 보였다. 은숙은 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어제 가져간 그 보자기. 그 안에 갈비찜, 잡채, 반찬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채로. 이모님, 왜 그러세요? 정희가 돌아보며 물었다. 은숙은 보자기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숙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은숙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존중받을 가치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였다. 그저 촌스러운 시골 아줌마. 창피한 가사도우미.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부담. 은숙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 슬픔, 아니면 각성. 이모님. 정희의 목소리에 은숙은 정신을 차렸다.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은숙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약하고 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무언가 단단하고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그녀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음식을 본 순간부터 은숙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은숙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화요일, 은숙은 평소처럼 청담동 빌라로 출근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무언가. 이모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더 단단하고 더 침착했다. 일을 하면서 은숙은 계속 생각했다. 어제 본 그 장면.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확인한 순간.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점심시간, 은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은숙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다. 국영은행 개발팀에서 일하던 시절. 은숙은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다.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차별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노 부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구조를 생각하셨어요? 후배 개발자가 감탄하며 물었던 게 기억났다. 그냥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모두가 정면으로 볼 때 나는 측면에서 봤어요. 그때의 은숙은 자신감 넘쳤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 모든 게 그녀에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숙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 거칠어진 피부. 이 손으로 한때는 국가 금융 시스템을 설계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와 빨래를 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죽고 아들에게 모든 걸 넘기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기로 결심했을 때부터였다. 은숙은 스스로를 지웠다. 노은숙이라는 개발자를, 전문가를, 강한 여성을 모두 지워버렸다. 왜? 피곤해서? 지쳐서? 아니면 도망치고 싶어서? 은숙은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오후에도 일이 있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샤워를 하고 낡은 노트북을 켰다. 오랜만에 옛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10년 전 은퇴할 때 사용하던 계정이었다. 받은 편지함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수백 개 쌓여 있었다. 대부분 스팸이었지만 그중 몇 개는 옛 동료들의 메일이었다. 은숙 선배, 안부 여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 부장님, 연락 한번 주세요. 궁금합니다. 은숙은 메일들을 하나씩 읽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함께 밤샘 작업을 하던 동료들.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하던 순간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의 환호. 그리고 김철민. 은숙보다 5살 어렸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던 후배. 은숙이 은퇴할 때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사람. 선배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선배님 없이 어떡해. 철민아, 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내가 가르친 거 다 기억하지? 하지만 괜찮아. 넌 잘할 거야. 그리고
나 언젠가 필요하면 연락해. 은숙은 그때 농담처럼 한 말을 기억했다. 내가 조용히 살다가도 내가 위기에 처하면 나타날게. 김철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선배님, 저 잘할 자신 있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후 10년. 은숙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은숙은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작은 명함 케이스가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자 오래된 명함들이 나왔다. 그중 하나를 꺼냈다. 김철민, 성국은행 부행장. 10년 전 명함이었다. 은숙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김철민 성국은행. 검색 결과가 나왔다. 은숙의 눈이 커졌다. 김철민 성국금융지주 총괄 회장 취임. 업계 최연소 회장.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김철민은 은숙이 은퇴한 후 빠르게 승진했다. 부행장에서 전무 부사장, 그리고 마침내 금융지주 전체를 총괄하는 회장이 됐다. 철민이가 이렇게까지. 은숙은 놀라움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자신이 가르친 후배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기사에는 김철민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다. 제 인생의 멘토는 은퇴하신 한 선배 개발자였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분께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은숙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날 수요일,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며느리 유미의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청담동 빌라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들뜬 표정이었다. 이모님, 오늘 우리 유미 승진 발표 나는 날이에요. 꼭 팀장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죠, 사모님. 은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일을 하는 동안 은숙은 계속 생각했다. 유미라는 사람. 겉으로는 능력 있고 세련된 직장인이지만 속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사람. 오후 2시쯤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유미야. 정말 팀장 됐어.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세상에. 축하해, 우리 딸. 엄마가 저녁에 갈게. 축하 파티 해야지. 전화를 끄는 정희는 은숙에게 말했다. 이모님, 유미가 팀장 됐대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아, 이모님도 저녁에 같이 가실래요? 유미 축하해주러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은숙은 궁금했다. 승진한 며느리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저녁 6시, 은숙과 정희는 목동 아파트로 향했다. 유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손님이 와 있었다. 유미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었다. 엄마, 왔어? 유미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하지만 은숙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축하한다, 유미야.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유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손님들에게로 갔다. 은숙은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유미는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떠들었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유미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정말 열심히 했거든. 다음 프로젝트도 잘 부탁해.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유미는 술을 마시며 기분 좋아 보였다. 은숙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그때 현우가 들어왔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현우야.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미가 기뻐할 거예요.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기뻐할까? 자신이 온 걸. 현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지난주에 가져간 음식 맛있게 먹었니?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게 먹었니 안 먹었니? 죄송해요 엄마. 유미가 냉장고가 가득 차서.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유미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있잖아. 우리 회사 진짜 빡세. 무능한 사람들은 바로 잘려. 나처럼 능력 있어야 살아남는 거야. 친구들이 웃었다. 그래도 유미 너는 진짜 잘하잖아. 당연하지. 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 주저하지 않거든. 경쟁에서 이기려면 냉정해야 해. 은숙은 그 말을 들으며 서늘함을 느꼈다. 남을 밟고 올라간다는 말. 그게 유미의 철학이었다. 조금 후 유미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 은숙은 우연히 유미의 방문이 열린 걸 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은행 통장 사본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노은숙. 은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통장. 하지만 자신은 그런 통장을 유미에게 준 적이 없었다. 은숙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자세히 보니 자신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이었다. 10년 전 만들어둔 작은 적금 통장.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게 유미의 방에? 서류를 더 뒤적이자 은행 인출 신청서가 나왔다. 날짜는 오늘이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은숙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은숙의 손이 떨렸다. 며느리가 자신의 통장을 훔치려 한 것이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500만 원 정도.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돈을 몰래 빼내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돌아섰다. 유미가 서 있었다. 뭐 하세요? 왜 내 방에?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숙은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게 뭐니? 그건 내 통장을 왜 내가 갖고 있지? 그리고 이 인출 신청서는? 유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게 어머님이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도와준다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은숙은 차갑게 웃었다. 유미야, 나를 바보로 아니? 어머님, 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려던 거야. 타인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알고 있니? 유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그게 아니라. 그만해.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너는 나를 무시했지. 촌스러운 시골 아줌마, 가난한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은숙은 서류를 집어들고 방을 나왔다. 거실로 돌아온 은숙은 조용히 정희에게 다가갔다. 사모님,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은숙은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왔다. 유미는 따라 나오지 못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결정할 때야. 은숙은 서랍을 열고 김철민의 명함을 꺼냈다. 오래된 명함이었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새 연락처를 적어뒀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정적이고 깊은 목소리. 은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철민아. 침묵. 긴 침묵. 선배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어떻게 연락하신 거예요? 김철민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오래 연락 못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배님, 지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만, 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철민아,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성국은행에 차유미라는 직원 있니? 차유미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있네요.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디지털 전환팀 소속이고요. 왜 그러세요?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사람 조사해 줄 수 있니? 조사요?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일단 그 사람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줬으면 해. 김철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조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고마워, 철민아.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응? 선배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래. 이 일이 끝나면 만나자. 네, 선배님. 꼭이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노은숙, 너는 죽지 않았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30년째 돌아가고 있잖아. 너는 여전히 살아있어. 단지 숨어 있었을 뿐이야. 은숙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오랜만에 코딩 사이트에 접속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다. 10년 만이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다. 코드를 짜던 그 감각을 한번 해볼까? 은숙은 미소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화면에 코드가 흘러갔다. 복잡한 알고리즘, 정교한 로직. 1시간쯤 지났을까? 은숙은 화면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할 수 있네.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 밤 은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슬픔도 없었다. 대신 꿈을 꿨다. 자신이 다시 젊어져서 코드를 짜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꿈.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은숙은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상쾌하게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숙은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도 청담동 빌라에 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다. 더 이상 불쌍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나는 노은숙이야. 국영은행 시스템을 설계한 전설의 개발자. 그걸 잊고 살았지만 이제 기억해냈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빌딩들이 보였다. 그중 하나가 성국은행 본사였다. 철민아, 잘 부탁해. 은숙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금요일 오전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철민에게서 온 전화였다. 선배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차유미. 문제가 많습니다.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점심시간에 가능하세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오늘은 청담동 일이 오전에 끝나는 날이었다.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하나 알아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그럼 1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은숙은 강남역으로 향했다. 김철민이 보낸 주소는 한적한 골목 안쪽의 카페였다. VIP룸이 따로 있는 곳이었다. 은숙이 도착했을 때 김철민은 이미 와 있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선배님. 김철민은 벌떡 일어나 은숙을 맞았다. 철민아,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김철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조용히 지냈어. 너처럼 화려하게는 못 살았지. 선배님,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해.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유미 건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김철민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선배님, 이 사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외부 업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 고객 데이터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니? 네. 저희 내부 감사팀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승진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허위 보고를 했고 다른 팀원의 공을 가로챈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은숙은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징계감이네. 네. 즉시 직위 해제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선배님, 김철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람이 선배님과 무슨 관계인가요?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네. 며느리야. 김철민의 눈이 커졌다. 네. 며느리요? 응. 내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바로 차유미야. 그럼 선배님 아드님은 정현우. 성국은행과는 관계없어. 다른 회사 다녀. 김철민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선배님, 그럼 이 조사가? 응. 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알았지. 은숙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철민아,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 차유미 승진 축하 파티가 있어.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네,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팀 단합 모임이죠. 그 자리에 나도 가려고 해. 김철민은 놀란 표정이었다. 선배님이요? 하지만 그래, 초대받은 건 아니야. 하지만 가야 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 선배님, 철민아, 너도 와줄 수 있니? 공식적으로, 회장 자격으로. 김철민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오래된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추억, 함께 일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은숙이 떠난 후의 이야기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배님이 안 계신 후로 회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선배님이 설계한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잘 버텨줬잖아.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이 남긴 문서들, 가이드라인들. 그걸 보며 버텼어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철민아, 오늘 저녁 준비 좀 해줄 수 있니? 네, 선배님. 제게 맡겨주세요. 저녁 6시. 은숙은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정장을 꺼냈다. 10년 전 마지막 회의에 입었던 검은색 정장.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했다.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었다. 전문가, 경영자의 모습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을 했다. 진한 화장은 아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노은숙, 오랜만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10년 동안 숨어 있었지. 하지만 오늘 돌아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건 분노였다.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돈까지 훔치려 했던 며느리에 대한 분노. 오후 7시 은숙은 택시를 타고 파티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김철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2명의 직원이 서 있었다. 선배님, 철민아, 준비 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회장으로 향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50명 정도의 성국은행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유미는 중앙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차 팀장,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유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이미 꽤 마신 것 같았다. 은숙은 연회장 뒤편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정장을 입은 은숙은 평범한 참석자처럼 보였다. 김철민은 따로 VIP실에서 대기했다. 타이밍을 보고 들어오기로 했다. 은숙은 구석에 서서 유미를 관찰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사람들과 어울렸다. 웃고 떠들고 자랑했다. 저 사람들 보세요. 저번에 우리 팀이랑 경쟁했던 팀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겼죠. 차 팀장이 워낙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전략이 중요해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은숙은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 그게 고객 정보 유출이었나? 시간이 흘렀다. 술이 더 돌자 분위기가 고조됐다. 유미는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제가 팀장이 되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기는 게 습관이거든요. 사람들이 웃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겁니다. 우리 팀을 최고로 만들 거예요. 환호가 이어졌다. 유미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이 세상은 정글이에요. 약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강한 사람만이, 뛰어난 사람만이 성공하는 거죠. 은숙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강하게, 냉정하게 살아왔어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유미는 무대에서 내려와 동료들과 다시 어울렸다. 한 여직원이 물었다. 팀장님, 그런데 가족은 어떠세요? 결혼하셨잖아요. 유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 그냥 그래요. 남편은 괜찮은데. 시어머니는요? 순간 유미의 표정이 변했다. 아, 시어머니요? 그건 좀 애매하죠. 왜요?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해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왜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유미는 술잔을 들고 마셨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가사 도우미요. 네. 우리 시어머니 청소하는 일이에요. 부자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머, 그래요? 네. 처음엔 몰랐어요. 남편이 말 안 해서.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완전 충격이었어요. 유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더 웃긴 건 제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에서도 청소하더라고요.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일하시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유미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시어머니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러던데 저는 청소 아줌마잖아요.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 행사 같은데 절대 못 데려와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 아줌마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웃었다. 은숙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유미는 술에 더 취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옷 스타일도 진짜 촌스러워요. 10년 전 옷 입고 다니고 머리도 할머니 스타일이고 우리 집에 오면 진짜 민망해 죽겠어요. 그래도 착하시면 착해요. 착하긴 한데 그게 다예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솔직히 부담이에요. 나중에 나이 들면 우리가 다 모셔야 할 텐데.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은숙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장을 입은 낯선 여성이 유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유미도 은숙을 봤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정장을 입은 은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저기, 누구세요? 유미가 물었다. 은숙은 유미 앞에 섰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유미야, 내 시어머니야.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래. 내가 말하는 그 청소 아줌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다 들었어. 내가 나에 대해 한 말 전부. 어머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난 촌스러워? 창피해? 능력 없어? 아니 그게. 그리고 나이 들면 부담이라고. 유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기만 했다. 그때 연 회장 뒤편 문이 열렸다. 김철민이 들어섰다. 그 뒤로 2명의 인사팀 직원이 따라왔다. 회장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김철민은 무대로 걸어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차유미 팀장. 네. 회장님. 유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인사 발령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철민은 서류를 꺼냈다. 차유미 팀장은 인사 규정 위반, 고객 개인정보 무단 유출, 그리고 직무상 부정행위로 인해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뭐라고요?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또한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관련 법적 조치도 진행될 것입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차 팀장. 아니, 이제 전 팀장이라고 해야겠네요. 김철민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외부 업체와 부적절한 거래, 고객 정보 유출, 동료의 업적 가로채기 모두 확인됐습니다.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김철민은 은숙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일제히 김철민을 쳐다봤다. 여기 계신 이분은 노은숙 선배님입니다. 30년 전 우리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설계하신 전설적인 개발자이시죠.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 그 기반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국은행도 없었을 겁니다. 은숙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청소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김철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유미는 은숙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은숙은 유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유미야. 네. 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내가 정장을 입지 않았다고, 화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시했지. 죄송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은숙은 무릎을 굽혀 유미와 눈높이를 맞췄다. 넌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미래를 버린 거야. 정직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올라갔고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했어. 어머님, 넌 이미 끝났어, 유미야. 내가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끝낸 거야. 은숙은 일어섰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김철민이 인사팀 직원들에게 신호했다. 그들이 유미에게 다가갔다. 차유미 씨, 일어나시죠. 사무실로 가셔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시고 회사 자산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유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됐고 온몸이 떨렸다. 은숙과 눈이 마주쳤다. 유미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유미는 고개를 떨구고 연회장을 나갔다. 인사팀 직원들이 뒤따랐다. 연회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김철민이 입을 열었다.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은숙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은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연회장에는 은숙과 김철민만 남았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숙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철민아, 네, 선배님. 고마워. 오늘 도와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은숙은 돌아서서 김철민을 봤다. 나, 이제 뭐 해야 할까? 김철민은 미소 지었다. 선배님, 다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다시? 네. 선배님의 경험, 지식. 너무 아까워요. 그냥 묻어두기엔.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래. 맞아.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선배님.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다.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오늘 밤 그녀가 얻은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은숙은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을 떠올렸다. 유미의 무너진 얼굴, 사람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김철민의 지지. 묘한 기분이었다. 후련함, 슬픔, 아니면 공허함. 은숙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어제 입었던 정장이 의자에 걸려 있었다. 그 옷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복수는 끝났다. 유미는 직장을 잃었고 업계에서도 퇴출될 것이다. 은숙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했다. 하지만 그 다음은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은숙은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보다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우야. 유미한테서 다 들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 그리고 엄마가 누구신지.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지.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현우야,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현우가 소리쳤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엄마를 3년 동안 외면했어요. 결혼할 때도 초대하지 않았고 유미가 엄마를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저는 나쁜 아들이에요. 은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현우야, 내 잘못은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숨기고 살았지.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엄마 유미랑 이혼할까 봐요. 은숙은 놀랐다. 이혼? 네.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유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회사에서도 부정한 일을 하고. 현우야. 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상관없어. 하지만 유미도 잘못했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유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함께 고쳐갈 수도 있어. 엄마.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어. 인생은 짧으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한번 뵙고 싶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래. 오후 2시에 한강공원으로 나올래? 엄마가 좋아하는 벤치가 있거든. 네, 엄마.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후 2시 한강공원. 은숙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현우가 뛰어오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은숙 앞에 섰다. 엄마. 현우는 은숙을 꼭 안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은숙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현우야. 다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를 너무 모르게 살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현우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컴퓨터 앞에서 일하시는 걸 구경했던 거. 응, 기억나.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죠. 현우야, 엄마는 지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편해질 거야. 은숙은 미소 지었다.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그때 엄마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일을 그만두시고 조용히 사시길래 저는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하지만 아니었죠. 은숙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너무 지쳤어. 싸우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 엄마.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어. 사라진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다는 걸. 두려워서. 다시 다칠까봐. 은숙은 현우를 보며 말했다.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현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해보려고. 엄마처럼 숨어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숨어 사는 사람들요? 응.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혹은 환경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답네요. 현우야, 넌 어떻게 할 거니? 유미랑은?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실망이 너무 커요. 유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회사에서도 부정한 일을 하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현우야. 알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은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다만, 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남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일요일 오후 은숙은 김철민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성국은행 본사 회장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은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곳에 와본 지 10년 만이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김철민이 소파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선배님, 그동안 생각 많이 하셨죠? 응. 밤새 생각했어. 결론은 나셨나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민아, 나 재단을 만들고 싶어. 재단이요? 응. 나처럼 능력이 있는데 기회를 잃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 특히 노인들을 위한. 김철민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실 건가요? 디지털 교육. 많은 노인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나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 선배님답네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방법도 찾고 싶어. 은퇴한 전문가들이 많잖아. 의사, 교사, 엔지니어. 그들의 지식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 맞아요. 그들을 멘토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바로 그거야. 은숙은 흥분하며 말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이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연결하는 거지.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김철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단 설립 자금, 사무실 제공, 그리고 우리 은행의 네트워크.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철민아, 고마워. 하지만 너무 큰 도움은. 선배님. 김철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선배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제 감사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은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고맙게 받을게.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재단 이름, 프로그램 구성, 예산, 인력.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선배님, 이름은 뭐로 할까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다. 은빛 미래 재단. 어때? 은빛 미래. 좋네요. 노인들의 은빛 인생이 여전히 미래를 향해 간다는 의미. 맞아.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김철민은 박수를 쳤다. 완벽합니다, 선배님. 한 달 후, 은빛 미래 재단 개소식이 열렸다. 강남 중심가의 5층 건물. 1층은 교육장, 2층은 상담실, 3층은 멘토링 센터, 4층은 사무실, 5층은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소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언론사, 정부 관계자,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 은숙은 무대에 섰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은빛 미래 재단 설립자 노은숙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저는 67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67세면 인생이 끝나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했다. 저는 30년 전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모든 걸 내려놓고 숨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쳤거든요. 세상과 싸우는 게, 증명하는 게. 은숙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숨어 사는 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네. 한 노인이 외쳤다. 사람들이 웃었다. 이 재단은 그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나이 때문에, 기술 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여기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은숙은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법도 찾을 겁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졌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 열정,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은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들 환영합니다. 은빛 미래재단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은숙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사였는데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손주들과 화상 통화하고 싶거든요. 은숙은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함께해요. 저녁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은숙은 5층 휴게실로 올라갔다. 전망대처럼 꾸며진 공간이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김철민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철민아.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선배님, 소감이 어떠세요? 은숙은 미소 지었다. 뿌듯해.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야. 잘하셨어요, 선배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현우도 왔더라고. 왔어? 네, 봤습니다.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던데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김철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렵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현우 씨와도 별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선배님 후회되세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유미는 잘못을 했고 대가를 치른 거니까. 다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유미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다운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다. 철민아. 네. 고마워. 정말로.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더 감사하죠. 선배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은숙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어. 노은숙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다시 찾았어. 내 자신을. 그리고 깨달았어. 뭘요? 은숙은 김철민을 보며 말했다. 가족을 잃은 건 슬픈 일이야. 현우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고. 하지만 은숙은 창밖을 가리켰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그게 선배님이 되찾은 것이군요. 응. 나 자신. 내 가치. 내 존재 이유. 김철민은 미소 지었다. 선배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죠. 이 재단 저도 돕고 싶어요. 그래.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밖에서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보였다. 은숙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 나 이제 괜찮아. 다시 일어섰어. 현우도 잘 클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선배님 들어가시죠. 내일도 일정 많으시잖아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휴게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은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67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노은숙, 넌 다시 살아났어. 진짜 너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은숙은 밖으로 걸어 나갔다.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미래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자신으로. 3개월 후, 은빛 미래재단은 이미 300명이 넘는 수강생을 받았다.
매일 강의실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은숙은 오전에는 코딩 수업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한 70대 여성이 은숙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 앱을 만들었어요. 정말요? 네. 손주들이랑 함께 쓸 수 있는 가족 일기 앱이에요. 여기 봐주세요. 여성은 핸드폰을 보여줬다. 간단하지만 사랑이 담긴 앱이었다. 대단하세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평생 컴퓨터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코딩까지 하게 됐어요. 은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제가 한 건 방향만 알려준 거예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 순간들이 은숙에게 힘을 줬다. 현우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미와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현우가 내린 결정이었고 은숙은 존중했다. 유미에 대해서는 가끔 소식을 들었다.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많이 변했다고. 은숙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저녁 은숙은 재단 옥상에 올라갔다. 하늘이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답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철민이었다. 철민아, 퇴근 안 해? 선배님도 아직 계시잖아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봤다. 선배님 행복하세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철민아, 나 깨달았어. 뭘요?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더라. 김철민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노을이 점점 붉어졌다. 하늘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은숙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구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은숙은 다시 자신을 찾았다. 가족을 잃었지만 자신을 되찾았다. 그것이 그녀의 진짜 승리였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